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이 국내외에서 실시한 관광지 평가지표에서 최정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육성 사업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인 트립닷컴이 선정한 2023 인기 급부상 여행지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부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인기 여행지 121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소비자 투표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은 트립닷컴이 정한 최고의 해외 파트너 30개사에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은 앞서 세계적 여행 매거진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관광지 25곳에 아시아 도시 중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 관광지 평가 지표도 눈에 띕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실시한 올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7년 연속 1위였던 제주를 제치고 부산이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관광도시 부산에 대한 국내외의 좋은 평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통한 도시 브랜드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산시 박근록 관광마이스 국장입니다. 첫 번째로 2030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이런 활동들을 인해 가지고 도시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외 관광객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107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8천여 명에 비해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38년간 사용하던 마그네틱 승차권 시대를 끝내고 QR코드 기반의 새로운 승차권과 모바일 승차권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승이나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 종이 형식인데다 모바일 승차권에 정작 결제 시스템은 빠져 겉모습만 디지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손바닥만한 종이 승차권이 눈에 띕니다. 승객 편의와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지난 4월 부산 도시철도에 도입된 QR코드 기반 승차권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대부분 승차권이 바뀐 줄 모르거나 아직은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입니다. 모르겠어요. 빨리 습득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 모르지. 우리는 지금 이 카드를 1년에 한 번씩 써요.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부산 지하철에서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후 자성 승차권이 사용됐지만 시스템이 노후화하면서 잦은 손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QR코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에 16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승차권 형식인데다 환승도 되지 않는 등 기존 교통카드보다 불편하다 보니 사용률도 3.5%가량으로 저조합니다. 공사가 승객 편의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승차권도 전용 기계에서 현금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다양한 승차권 방식을 검토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공사 관계자입니다. 토큰 같은 경우 회수가 안 되고 또 그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소독을 또 많이 하는데 또 비용이 또 발생하고 종류별로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같은 설명에도 후진적인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논리로 강행한다고 지적했고 산업은행 측은 동남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산업은행 60개 지점 중 8개가 동남권에 있고 해양산업금융본부도 동남권으로 이전해 이미 수도권과 맞먹는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본점이 굳이 부산으로 가야 하냐며 정치적 논리라고 맹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 동남권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이 한전의 경영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 인력 30%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직, 인력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남부발전은 부산 본사 인력 30%,
약 120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본사 기획관리 조직 슬림화, 신재생사업 개발 기능 전문화, 저희용 빚드림 본부 조직을 축소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올해 부산 지역 임금 체불액이 6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임금 체불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산의 체불 임금은 무려 663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증가했고 지난 1년 6개월간 체불 임금 진정이나 고소 건수는 3만 3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부산이 모기업인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산업은행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임직원 연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에어부산 임직원 연봉은 2019년 평균 5,900만 원에서 지난해 3,900만 원으로 33.9% 감소했습니다. 급여 수준이 낮아지면서 에어부산 인력은 4년 만에 99명이 줄어들었고 보유한 항공기 수도 같은 기간 5대 감소해 업계에선 인수합병을 위해 에어부산의 몸값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남구 한 아파트 25층 옥탑에서 달비개를 탄 채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카자흐스탄 출신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9.7도, 습도는 5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신병선,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